안녕하세요. 흰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아메이 사업 설명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이고요. 저는 소화기 내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내시경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 진료 보고 오후에 이렇게 촬영을 왔어요. 그래서 현재도 의사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메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메이를 통해서 요리 명장이 돼서 또 요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항상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잖아요.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준 사람은 저희 남편인데요. 2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조금 살이 찌고 그리고 집안에 당뇨 과거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요요가 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또 전달받은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현재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 처음 했을 때 이유는 이랬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인정받는 직업,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돈도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일, 이런 일도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의사라는 일이 그런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라는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의 이런 안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도저히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아메이가 사업으로 전달이 되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100세 시대라고 하죠. 수명이 길어졌는데 예전보다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되게 조금 늦게 시작을 하죠. 보통 스펙을 쌓고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는데 또 퇴직 시기는 되게 빨라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은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퇴직은 빨라지고 그리고 수명은 길어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다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한 60세, 70세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한 90세, 100세까지 산다라고 그러면은 그 이후로 2, 30년은 벌어놓은 돈으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계속 나이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직이건 아니면 직장인이건 누구건 내가 물려받은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축도 하기도 하고 연금을 들기도 하는데 보통은 연소득 1,000만 원이 예금 5억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7년 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은퇴 후에도 오래 일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경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익숙해진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은행에 1억을 넣어도 월 이자가 5만 원. 뭐 길이는 어디로라고 돼 있고 예금 금리가 지금 1%에서 0% 시대로 지금 내려갔죠. 그래서 은퇴자는 이자 생활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0세, 50세에 또 다른 직업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배우고 또 취업문을 두들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거죠. IRP 계좌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연금형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드신 분들이 있는데 퇴직 후에는 그 돈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86%가 그 돈을 깨서 목돈이 들어갈 일도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했던 어떻게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이자 소득으로 산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5명 중 1명이 어른 되면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현재 금리로 치자면은
50억 정도 해당하는 그런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억을 내가 사실은 성인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들은 50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누구나 생활하기에 되게 적절한 소득이라는 정도가 대부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 말고 또 다른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을 좀 알아보는 일들이 생기는데 20년 안에 사라지는 직업들 많다라는 얘기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있었었죠. 그래서 그래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의사와 AI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세포를 잡아내는 AI라는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 사람의 폐 사진을 봤을 때 의사가 놓치는 병변을 AI가 분석을 해서 찾아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냐면은 그 의사들도 내가 사진을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판독력을 늘려가지고 사실은 판독을 하는 건데 사람보다는 이런 건 기계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20만 장을 학습한 AI가 정확도가 97%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의가 되려고 3, 4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것보다 얘네들이 정말 한 며칠만 해도 이런 정확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의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AI와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컴퓨터가 분석 능력이나 해석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법률 문서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한 분이 300건을 하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60만 건을 하기 때문에 80%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의사나 변호사나 다른 직장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 직업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되게 필요하신 분들만 남고 나머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이런 기사도 또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직원 추천대로 가입했지만 로봇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유는 아시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추천한 제품 그런 그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되게 대형 은행에서도 어떤 상품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 상품이 사실은 손실이 엄청나게 나서 마이너스로 끝난다거나 뭐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다 날리신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오히려 로봇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한국 IBM 아시죠? 우리가 컴퓨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BM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죠. 서울 아산병원의 병상 배정 내원 환자 등록 업무 자동화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수많은 직원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으로 하던 일들이 처음에는 기계가 도와주니까 되게 좋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기계로 대체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앞에 말씀드린 얘기들은 사실은 그전에도 되게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BCAC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기원 전, 기원 후 BCAC가 아니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되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뉴노멀에서 새로운 노멀의 정의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언젠간 오겠지 했던 것들이 엄청 당겨지고 그리고 세계가 벌써 빨리 표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 우리가 언컨택트 사회라고 하죠. 접촉하지 않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AI 로봇의 쓰임새가 더 증가되고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제 얘기도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 경제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조금 움츠러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고 있죠.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약간 코로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게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하죠. 물론 보건의료 쪽에서는 되게 선방을 하긴 했지만 현장에 성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실제 경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막았다고는 하지만 불황까지 막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현대차 하반기도 V자 반등 어려울 듯. 현대차 아반떼 생산 라인 멈춘다. 수출 부진에 재고 쌓여. 아무리 우리가 그 국내에서 뭐 이런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기사 보니까 현대차 뭐 주식이 급등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현대차에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 때문에 미래에 향후에 어떤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지금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없는 코로나 팬데믹 수렁이라고 하죠. 호텔 신라 적자 매출, 뭐 호텔이라든지 여행업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업계가 적자인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로나를 선방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 통화가 지금 달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으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게 또 오는 몇 개월 후에는 더 큰 여파가 올 수가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실 무서워가지고 움츠려 있었지만, 과연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냥 무섭다고 움츠려 살다가 이렇게 변화 없이 살아도 내가 2년 뒤, 3년 뒤에 과연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을 저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냥 그래 조금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2년 뒤, 3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처음 이제 사람들 공포감을 줬을 때 발빠르게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팬데믹 쇼크라고 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스, 예전에 그 사스랑 메르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스로 직격탄을 맞았던 알리바바, 여기서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윈이 발상의 전환을 시도를 해서 기회는 온라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스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온라인에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또 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알리바바가요,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마켓에 있어서 강자가 되었는데, 사스라는 위기가 알리바바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위기 속 기회가 생존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일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단은 무서워서 공포감에 일단 움츠려 있었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계속 있었던 기업들에서 이게 마지막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희한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이제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게 되셨죠. 홈에서 많이 보시니까.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이기고요. 페이팔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자화폐죠. 그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페이팔이 BOA라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미국 은행이죠. 미국에 있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겼어요. 간판 기업이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가총액이 다 역전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이 아니었네 라고 떴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뜨고 있고, 지금 그 기업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실물 경제에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뭔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라는 분이 있는데, 삼성과 페이스북을 비교를 했어요. 삼성은 종업원이 30만 명, 페이스북은 종업원이 2만 명.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어떤 실물이 움직이는 영업이익은 29조 원이라고 하면 삼성이, 페이스북은 18조 원. 하지만 시가총액은 삼성이 325조일 때 페이스북은 534조. 그래서 1.67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은 어떤 뭐
상점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지 않지만 기업 가치가 높죠. 페이스북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경제가 순환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대두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차가 오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에서는 내리는 기차와 타는 기차가 사실은 같이 공존해요.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플랫폼이라는 곳을 하나 만들어놨을 때 그 안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의 형태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플랫폼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거는 유튜브 같은 게 있겠죠. 물론 공유 경제라고 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른 기구들에 대한 그런 공유 경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같은 어쩌면 전염병 시대에서는 물건을 공유하는 플랫폼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메이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사업가들이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요. 그 문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안에서 아메이의 그런 만들어주는 제품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 아메이. 근데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일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보험금 청구, 쇼핑 비대면은 긍정, 가족, 지인, 언택트는 글쎄라고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비대면 사이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비대면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존재를 갖다가 증명받기 때문에 나 혼자서 정말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만 해서는 정말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우울증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택트 사회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사이에서는 소통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 뉴노멀 사회 전반의 프레임을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점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냐 했더니 첫 번째 사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예전처럼 그냥 언젠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소득 창출에 대한 니즈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도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계속 어떤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 창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로 어떤 거 또 다른 거를 내가 찾아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 분들이 더 늘고 있죠. 또 하나는 디지털 비대면의 가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언택트 일상화라고 하죠. 온라인이 급증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뭔가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나의 애프터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메이는 오늘은 아메이 회사 소개는 되게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는요 1959년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생겼고요.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그리고 특허가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각각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아메이 기업에 있는 연구원들의 개인 특허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허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 최초로 비타민을 만들었었던 상용화했었던 캘리포니아 비타민사인 그 뉴트라이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뉴트라이트 안에는 전 세계 안에 5대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고 자체 연구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센터가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한국 아메이는 미국에선 1959년에 이제 세워졌던 아메이가 한국에는 1991년부터 영업을 개시했고요. 항상 매출 1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메이는 너무 예전에 들어와가지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메이가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고요, 소비자의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소비자가 꾸준히 느는 기업은 당연히 사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기사에 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현재는 다단계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뜨면은 항상 1등은 아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등인 회사가 제일 많은 소득의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이 제품도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농장이 있고, 농장에 대해서는 각각 인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빅마마가 EBS에서 우리 농장을 견학하고 온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거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릭 화장품이 있고요. 화장품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7년 연속 공식 메인 후원사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세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고요. 소비자 보고서에서 1등을 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많이 아시는 치약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몸에 쓰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아메이 퀸 냄비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품질을 믿고 쓰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포원이라는 국내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생필품이 있고요. 사실은 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그러면 이런 제품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통한 어떤 나의 경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아메이가 어떤 건지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유통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올 때는요, 직접 그냥 공장에서 오지는 않아요. 보통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서 광고 유통비가 80%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가 그대로 물건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걸 보고 총판, 도매, 소매에 들어가는 돈을 본인들이 조금 더 갖고 소비자한테 조금 싸게 해주면 이익이 남겠구나라고 해서 유통업체들이 많이 이쪽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 재벌들이 생겼고요. 소비자는 조금 더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동네 마트를 안 가고 큰 대형 할인마트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가 생산자 주도형에서 유통업자 주도형,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내가 사람 모아가면은 나한테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비자 주도형의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회사로부터 공장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직구를 선호하게 됐죠. 소비자는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 직구를 좋아하게 됐고요. 제조회사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더 편리한 거 외에 좀 더 유리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유통이 점점점 진행이 됐고요. 이 유통이 바로 아메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회원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고요. 소비자는 아메이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합니다. 중간 유통이 없고요. 중간 유통을 줄였기 때문에 회원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아메의 가장 큰 특장점은요, 내가 쓴 제품은 3개월 이내면 한 절반 정도 남아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교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마음에 들면 계속 쓰시면 되죠. 하지만 내가 쓰고 좋은 제품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쓰고 좋은 제품을 자랑하고 알린다고 그게 나한테 보통 돈이 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메는 중간 유통을 줄였기 때문에 매출을 늘려주는 회원 소비자분들에게 그 중간 유통, 총판이나 도매, 소매에 가야 되는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구정 광고에 대해서 전체 매출의 35%를 광고 유통비로 책정을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고요. 이게 캐시백의 혜택이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이라는 게 보통 그 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주면은 그냥 소비자로만 끝나지만, 여기서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일단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고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쓰냐면요. 안 쓰던 제품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쓰시던 제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죠? 이빨 치아 닦으시죠? 치약 칫솔 쓰시죠? 샴푸하시고 바디워시 쓰고 화장지 쓰시고 뭐 주방 세제로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요. 세탁 세제로 빨래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바르고 비타민도 먹고 청정기, 정수기, 냄비 쓰고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지 않아도 항상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이 물건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뭐 동네 마트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큰 대형마트에 썼어요. 이때 썼던 거는 내가 어디선가에서 번 돈을 쓰는 지출로 끝났지만 아메이몰로 바꿔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요. 내가 쓴 소비는 내 마트의 매출이 되고요. 이 매출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나만 쓰면은 지출이겠죠. 하지만 내가 쓰고 내가 알린 소비까지 나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도 쓰시던 제품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수하고 화장하고 비타민 먹고 다 하시잖아요. 이 제품들을 분명히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계속 써왔던 제품이고요. 분명히 지금 이후로도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 쓰실 생필품이에요. 누군가는 이 생필품으로 분명히 돈을 법니다. 그 돈을 버는 게 대기업일 수도 있고요. 네트워커 지금 아메이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제품을 쓰는데 나는 돈을 쓰고 그들은 돈을 번다. 저는 좀 억울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화장을 하루에 2-3번 하시고 비타민을 뭐 3-4번 더 드시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쓰는 하루에 생필품을 쓰는 횟수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양을 쓰는데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트를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제품만 일단 바꿔보시고요. 바꿀 이유는 사실은 돈이 되는 거 사업이 아니더라도 바꿀 이유는 또 있어요. 품질이 좋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구매가 편해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은 다음날 집으로 택배로 오니까 캐시백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쓰게 되면은 각각 내가 얼만큼 썼는지에 따라서 캐시백의 요율이 달라집니다. 어느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백화점에 가셔도 10만 원 쓰고 30만 원 쓰고 50만 원 썼을 때 각각 주는 상품권이 다른 것처럼 나의 구매에 따라서 주는 캐시백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0만 포인트 정도를 썼을 때 기본 3% 정도 캐시백을 해주면은 6천 원 정도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근데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달해 준 분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꺼림칙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분도 20만 포인트 정도 아메이 제품을 쓰고요. 나도 20만 포인트 정도 아메이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나도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 친구 AB에게 이 제품을 소개해 줬죠. 각각 아메이에서 자기 번호로 제품을 썼고요. 그럼 매출을 볼게요. 한번 스폰서의 매출은 20만을 쓴 사람 4명이 모여서 80만이 됐고요. 80만은 6%의 캐시백을 해줘요. 그래서 48,000원의 캐시백이 스폰서의 그룹 4명을 통한 매출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48,000원을 스폰서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각각 소비자들의 캐시백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그룹의 캐시백을 빼주고 스폰서가 본인의 캐시백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룹을 빼보려고 했더니 나는 20만 쓰는 사람 3명이 모여서 6%가 됐고요. 36,000원의 캐시백을 나의 그룹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도 36,0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고요. AP 소비자에게도 각각 소비자 캐시백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AP를 받더니 AP는 각각 3%의 캐시백을 받게 돼서 20만 포인트에 3%인 6,000원을 각각 AP가 받게 되고요. 나는 그 6,000원, 12,000원을 빼준 24,000원을 나의 캐시백이 됩니다. 스폰서는 마찬가지로 AP의 캐시백과 나의 캐시백을 합쳐놓은 36,000원을 빼주면은 스폰서의 캐시백 12,000원이 됩니다. 스폰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스폰서의 그룹이 4명으로 더 많고 매출도 80만으로 많아요. 나는 스폰서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스폰서보다 매출도 60만으로 작고요. 회원수도 3명으로 작아요. 하지만 스폰서는 나 1명에게 알려줬고 나는 AP 2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나의 캐시백이 더 많아집니다. 아메이에서는 이것을 바로 수입의 역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나쁘지는 않겠다. 최소한 내가 손해보는 거는 아니구나. 내가 더 많이 하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단계라는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분이 위에 있는 게 뭔가가 싫어요 라고 해서 이분을 또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 아메이 1번으로 가입했으면 좋은데 1번이 아니어서 싫어요. 한번 스폰서를 없애볼게요. 스폰서를 없애면은 나의 그룹은 똑같아요.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매출은 똑같이 3명이 60만이 됐고요. 60만에 6% 36,000원 전체 캐시백에서 AP 각각 6,000원 6,000원을 빼주면 내가 갖는 캐시백은 똑같이 24,000원입니다. 이 아메이 수익 구조의 특징이 노력순이고요. 스폰서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늦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AP한테 피해주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AP도 내가 없으나 있으나 본인이 받는 캐시백이 달라지진 않아요. 단지 설명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메이와 다른 피라미드 다단계와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가입비일 것 같아요. 가입비. 가입비가 아메이는 없지만 가입비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트워크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있죠. 말로는 가입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처음에 몇백만 원 정도, 몇천만 원 정도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의무 구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해보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환불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꼭 굳이 누군가한테 말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쓰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좋은 물건 쓰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안 좋은 걸 쓰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착한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걸 전달했을 때 그분도 제품을 쓰고 좋아지면은 나는 부업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사업을 더 많이 진행을 하면은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내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래라고 시작한다기보다는 제품을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셔도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메이에서 새로 이제 그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챙겨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핀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20만 포인트 정도 쓰는 그런 애용 소비자가 나한테 3명 정도 있을 때 나한테 15에서 3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샘플에 대한 선물들을 조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애용자 클럽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핀을 우리가 9% 120만 포인트가 되는 핀이라고 하고요. 이런 포인트가 되는 그룹을 내가 세 그룹을 만들게 됐을 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제품 쓰고 좋으신 분이 자기도 좋은 사람 3명 정도 누군가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와줬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12명 정도 좋아요 해주는 애용자 클럽이 생겼을 때 나에게는 예전 같았으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핀이었어요. 이 정도의 포인트는. 근데 지금 9월 달부터는 월 100만 원 평균 가까운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사업가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내가 여유 있게 사업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12명 좋아요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여기서 돈이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12명 나에게 좋아요 해주는 애용자 클럽만 있으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면은 한번 내가 알아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통 이제 내가 사업을 알아보고 스폰서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면은 나에게 한 20만 포인트 정도 쓰는 애용 소비자는 굳이 아니어도 그런 분 20명 정도 있을 때 한 A라는 그룹이 400만 정도 될 수가 있고요. B의 그룹은 그보다 조금 덜 알려서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 정도 됐을 때 나는 이번 달에 제품을 하나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난달에 제품도 썼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뭐 어떤 제품을 살 일이 별로 없었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입원해 있거나. 그래서 나는 제품을 쓰지 않았지만 제품을 쓰는 일을 정보를 알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나의 전체 그룹은 ABCD 그룹을 합쳐서 1,000만이라는 매출을 하게 되고요. 1,000만에서는 1차 보너스에서 21%의 캐시백을 돌려주기 때문에 210만 원이 전체 캐시백이 됩니다. 210만 원 내가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요. A, B, C, D 각각 나눠줘야겠죠.
보시면은 A라는 그룹은 15%로 60만, B라는 그룹은 12%로 36만, C는 9%로 18만, 그 다음에 D는 6%로 6만의 그런 캐시백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에게 그들에게 주는 캐시백을 빼면은 나에게는 90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메 캐시백은 PV랑 BV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탈로그를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이제 비용을 곱해가지고 더 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런 1,000만이라는 매출을 했을 때 월 수입은 한 180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돈이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돈인 거죠. 인세소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8% 금리일 경우에 은행이 10억 원을 예치하면은 15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괜찮죠? 하지만 실제 지금 금리 어때요? 1% 미만이죠. 10억을 넣어놔도요 월 83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10억이 있지도 않은데 한 1년 뒤에 10억의 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월 수입이 인세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면은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고요. 회원이 계속 늘어나요. 내가 알린 사람은 3명밖에 없지만 그들이 또 3명씩 회원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나의 경험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아메이 보너스 보시면 왼쪽에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차 보너스에서 나오는 돈보다 2차나 3차에서 나오는 돈이 더 큰데 그 돈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먼저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벌고 나서 누군가가 또 그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조금 더 가르쳐주는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가 2차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소개해 주신 분에게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아메이 핀은 보시면은 우리가 SP, GP 그리고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SP라는 핀은 아까 말씀드린 1,000만 매출을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 분이고요. GP라는 핀은 골드라고도 하고요. 골드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1년에 3번 정도 1,000만 매출을 하신 분을 말합니다. 플래티늄은 1년에 6번, 3회는 연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정식 사업가로 본사에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라고 해서 캐시백을 21%보다 일자 보너스를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월 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루비라는 핀이 되시면은 내가 뭐 핀을 더 많이 막 한 번에 많이 가지 않아도 월 보너스가 500에서 700만 원까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노력만 하고 계획만 세우면은 내가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1년에 12번 1,000만 매출을 하신 분들은 연소득이 보통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제주 2박 3일 세미나가 계획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되면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보너스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 보너스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승급을 하고 등급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네트워크가 좀 더 커질 때마다 연말 보너스 그 달에 내가 달성한 달에 주는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플래티늄과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동시에 달성을 하면은 두 개의 보너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내가 일을 하면은 충분히 내 소득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후의 핀으로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사파이어는 두 그룹의 플래티늄이 있는 분이고요. 한 그룹은 나보다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사파이어지만은 내 파트너가 에메랄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에메랄드라는 핀은 플래티늄이 3그룹 이상 되는 분을 말하는 거고요. 에메랄드 밑에 단기보다 더 사업이 더 커진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플래티늄이 6그룹이 있는 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파이어지만 내 파트너가 에메랄드일 수도 있고요. 내 파트너가 나는 에메랄드지만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하이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개해 주신 분에게 조금 더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하는 것만큼 계속 핀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내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 정도 소득을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나의 일의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라는 핀 15%에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300만 원 정도의 핀을 수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내가 소득을 원한다 하면은 그 이상의 핀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소득에 맞춰서 나의 플랜을 짜시면은 그게 아메이 사업이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핀별 수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보통 가구당 사교육 월평균 지출액이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라는 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우리가 공부하고 알려가지고 갈 수 있는 핀이고요. 그리고 보통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3에서 5년 차 정도 됐을 때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의 연봉이 한 4,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 한 15에서 20년 정도 일하신 분들, 하지만 실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15에서 20년을 꼭 가야지만 가는 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거죠. 아메이는 또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은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행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조금 우리가 멈춰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또 다른 보너스를 저희가 또 책정해 주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었던 두바이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여행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하는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보내주는 여행도 참 좋고요. 여행을 가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이 행복이 나는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게 80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아시는 분만 알았는데요,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0년 전에만 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그래서 기회가 있고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회는 사실은 내가 기회다라고 오지는 않고요. 기회인 듯 아닌 듯 스쳐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보고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아메이가 이런 기회로 다가왔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더욱이 기회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왜 기회가 됐나 했더니 저는 아메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됐죠. 일반적인 실물 경제는 되게 많이 무너지는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 건강도 같이 공부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되게 적절히 조화가 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아보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안 돼서, 위치가 안 돼서 못 오시던 분들이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안 돼도 중간중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기회가 코로나를 인해서 분명히 나에게 더 기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 기회 속에서도 온라인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지인들과의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더 가까운 분들과는 소소하게 밖에 나가서 뭔가 음식을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에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보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주가 1500%, 코닥, 에볼라가 살린 후지, 기업의 변신은 무죄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코닥하고 후지는 필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쇠락했다고 들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얘네들이 디지털 카메라는 기회를 한번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변신시키는지는 분명히 나의 몫인 것 같아요.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이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하는 대로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좌절을 하면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이게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벼룩을 물컵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잘 뛰던 벼룩이 나갈 수가 없대요. 나중에 종이를 치워도 벼룩은 절대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한계를 만드는 거는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한계를 짓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퀸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이었습니다.